기원전 400만 년 전, 하늘의 변화에 따라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인류. 하지만 머지않아 기원전 3000년경, 이제 인류는 하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우주에 대한 탐구, 만물의 근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부터 그와 반대되는 지동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적 우주론과 다시 한번 그를 뒤집어 놓았던 빅뱅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지 못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정상 우주론 순으로 이 세상에 우주를 서술하는 이야기가 탄생하였죠.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 끝에 이 세상은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빅뱅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류는 의문만 늘어갈 뿐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왜 빅뱅으로 시작하였는가부터, 그렇다면 빅뱅은 어디에서 왔는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 빅뱅 이론은 우리 인류에게 끝없는 연구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우주는 수조년 후 그 어떠한 별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차갑게 식어가는 빅 프리즈 우주, 혹은 그보다 더욱 빠른 팽창으로 별들은 물론 시공간까지 찢겨버린다는 빅 립의 우주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주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시공간 자체가 파괴되어버린다니 너무나도 끔찍한 결론에 일부 학자들은 이 빅뱅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틀렸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해 탄생한 위대한 이론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당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의 대폭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당시 우주는 영원 불멸할 것이라 생각했던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폭발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우주는 어떤 이유로 폭발을 했으며 폭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말이죠. 그로부터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 당시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문은 해결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연구 끝에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빅뱅으로 태어난 이 우주는 어떤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탄생한 이 광활한 우주 중에서 왜 하필 우리 은하 속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케 했냐는 것이었죠. 솔직히 누군가와 일부러 이렇게 짜맞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사실 우주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누군가의 컴퓨터 속 혹은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과학기술로 인해 탄생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이 생성되어 있는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적도 없었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철을 구해 곡괭이를 만들고 배가 고프면 돼지나 소를 사냥해 고기를 얻거나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먹고 그러면서 얻은 흙과 돌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컴퓨터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게임 속 우리를 대변하는 이 캐릭터 스티브에게만은 이 세상이 진짜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현실이고 모든 것이 진짜이지만 만약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들의 시뮬레이션 속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참여한 한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진행하며 현재 많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들이 막연하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우리의 경험을 게임에 녹여내기 위해 이와 같이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제한적인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도 모든 가정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없기에 게임 제작사에서는 유저들의 컴퓨터 스펙을 고려해 게임 효과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의 그래픽을 떨어뜨리는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 해결책으로 적당히 윤곽 정도만 보이면 되는 멀리 있는 배경을 흐릿하게 표현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 결과 컴퓨터가 보다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로 보여주고, 만약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해 우리에게 뚜렷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면 컴퓨터는 더 이상 그곳을 연산하지 않아 그 공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되죠. 바로 이 점이 게임 속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우주 역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에 해당하며 우주라는 컴퓨터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미트를 걸어 우리의 세상도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되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라고 주장하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그는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었을 때 후대에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냐는 질문에 고민도 없이 이 문장을 꼽았는데요. 세상 모든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우리 인류가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깨우친 순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한 만큼 최소 기본 입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최소 기본 입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최소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원자가 최소 단위인 것처럼 길이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최소 단위라는 것이 있죠. 바로 플랑크 길이 혹은 플랑크 시간이었습니다. 플랑크 길이란 우리 우주의 근간을 구성하는 물리법칙, 이를테면 광속, 중력 상수, 빛의 에너지에 관한 공식에서 나오는 디렉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길이로 우리가 측정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짧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1플랑크 길이는 1.6 곱하기 10-35제곱미터로 이 우주의 0.5 플랑크 길이, 1.7 플랑크 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를 이야기할 때 0.5 원자, 1.7 원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0.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0 플랑크 길이, 즉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고, 1.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1 플랑크 길이만큼 움직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바로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말이죠. 이들 역시 1비트, 1픽셀이 최소 단위로 0.2비트, 1.4픽셀 같은 건 정의되지 않은 값이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움직이는 빛밖에 없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죠. 때문에 우주 시뮬레이션 학자들은 이 우주의 무한한 연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속 3억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로 연산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연산할 필요도 없고, 우주라는 컴퓨터가 무리 없이 연산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초속 3억 미터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유도 이제 막 렌더링을 끝마친 곳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 너머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외에도 여럿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을 기반으로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발전한 인류가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만을 돌릴 이유는 없다. 세 번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발전한 인류 역시 똑같은 발전을 거쳐 다시 한번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면 시뮬레이션 된 우주는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우리 이전에 발전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의 주장을 쉽게 정리하자면, 인류가 충분히 고도화된 발전을 이룩하여 마침내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연쇄적으로 생성될 텐데, 우리가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듯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거대한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은 물론 현재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VR 기기까지 탄생시켰죠. 만약 여기서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태초의 우주, 빅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뱅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우주는 우리 우주와 같이 수십억
수백 년에 걸쳐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분명 어디선가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생명체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들 역시 발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물의 근본을 궁금해하며 다시 한번 빅뱅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빅뱅을 재현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닐 보스트롬의 첫 번째 전제,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특정한 우주에서는 굳이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거주 중이다.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이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우주론은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이 우주의 폭발 시기나 폭발 후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매개 변수들의 수와 값 등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138억 년 태어난 이 우주가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무려 30개의 기본 입자와 19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이렇게 세밀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중우주론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 밖에는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다른 특징, 이를테면 매개 변수의 수와 값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우리 우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손가락을 구부린다 편다부터 오늘 회사에 출근한다 출근하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와 같이 매우 많은 선택지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선택지들은 모두 다른 결론을 내놓게 되는데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려 앞으로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밤에 야식을 찾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매번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들은 각각 우리에게 다양한 미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각 선택지에 다른 우주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우주와 출근하지 않는 우주, 밥을 먹는 우주와 밥을 먹지 않는 우주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에 맞는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는 빅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로 인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며 단순히 수많은 변수들의 조합이 우연히 조화를 이루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중우주론 역시 시뮬레이션 이론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설사 다중우주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다른 선택을 한 우주에는 그 어떠한 접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우주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주론의 정설이라고 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빅뱅 이론밖에 남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빅뱅 이론은 단숨에 사장될 엄청난 이론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를 통해 중력 이론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떠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결국엔 모두 하나에서 왔다는 생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진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둘만 통합하면 드디어 인류는 우주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물리학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양대 산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기 때문이죠.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힘인 반면 중력은 그보다도 훨씬 거대한 스케일의 거시세계의 일을 설명하는 힘인 만큼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빅뱅 이론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게 되자, 즉 우주의 근본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학자들은 아예 새로운 우주론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촉근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를 구성하던 초기 기본 입자의 수는 무려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입자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때문에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기본 입자들 역시 최소 단위가 아니며 이들은 모두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에 따라 입자들의 질량이나 전하, 스핀 등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의 만물이 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자연계 힘의 통합은 물론 빅뱅 우주론의 모든 미스테리가 한 번에 풀렸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것의 이론, 즉 M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알아본 이론들처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찾거나 그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쪼개야 했지만 이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재현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특정 에너지에서 하나의 상태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M 이론은 마침내 우리 우주론에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하지만 그 특정 에너지의 수준은 무려 10의 19제곱 기가 전자볼트로 이 수치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대략 1000조배나 큰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M 이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촉근 이론이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모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촉근 이론만큼 표준 모형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론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 빅뱅. 빅뱅은 1초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을 만들어내었고 수십억 년에 걸쳐 그 입자들을 우주 곳곳에 뿌리며 우리 태양과 지구 같은 수많은 천체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지구는 이 우주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왜 자신이 유일한지,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빅뱅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천동설부터 지동설,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막강한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이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 다중우주론, M 이론과 같은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증거조차 찾지 못하며 과연 우리 인류가 이 우주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려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 46억 년의 역사를 지닌 태양과 지구에 비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작 40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기간은 1만 년도 채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죠.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우주의 많은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류는 분명히 이 만물의 근본, 이 우주의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 겁니다.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과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인류가 우주를 탐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신이나 다름없는 천재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로 잃지 말라.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